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메인 사진에 이렇게 근육맨 사진, 근육맨 피규어처죠. 피규어처 사진을 하고 이제 급등주 이렇게 써놓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써놨는데, 그 이유가 제가 어제 방송, 월요일 방송의 제목을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 이런 것을 매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 이유가 어제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장이 사실 좀 좋지 않았던 눈치장이 계속됐던 이유는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기 때문이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뭐 매파적인 발언, 비둘기파적인 발언 어떤 것을 할지에 따라서 뭐 테이퍼링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는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원활치 않았고, 또 거기다 게다가 우리나라 환율이 또 고환율이었어요.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이머징 마켓에 들어오기가 원활치 않았던 상황인데, 그게 그래도 현재 시간,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어느 정도 소강이 됐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그런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함에 따라서 어쨌든 뭐 고용률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용률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오는 것을 다시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 월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 장에선 굉장히 강세장이다. 그래서 어렵게 상한가 종목이 5종목이나 나왔죠. 그리고 뭐 상승 종목도 상당히 많았고, 하지만 대형주가 가는 장은 아니고 역시나 코스닥 기업이 훨씬 더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뭐 테마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선주들, 그래서 코스닥이 강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오전 4시 35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지표, 강세 섹터, 급등주 이렇게 찾아보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종목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런 것들, 제가 오늘과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제가 서울에 좀 늦게 와서 늦게서야 그 신문 기사를 좀 봤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재명 씨 그 관련된 세종시 이것을 보자마자 유라테크 이렇게 떠올렸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이게 공부가 돼 있는 거거든요. 테마주 같은 것들도 사실 물론 테마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스윙 종목들을 따로 관심 종목에 분류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 식으로 관심이 사실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도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얘기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런 이슈가 신문에 나오면 한두 개 정도 대장주 기업을 떠올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내가 8시 반에 그 신문을 봐도 9시에 바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 관련된 주들이 15%씩 급등을 했었죠. 제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픽 종목, 오늘도 제가 새벽에 한 6시 반 정도 이제 방송을 올렸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칼, CJ, CGV, 강원랜드, 이게 위드 코로나 주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더 좋게 보는 것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았었죠. 뭐 삼천리 자전거도 있었고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런 것들도 다 많았는데, 뭐 그리고 뭐 신라면세점, 신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항공주,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대한항공을 원픽으로 뽑고, 그다음에 CJCV도 계속 제가 한 2주 전부터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한 15%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강원랜드도 아직은 많이 못 올랐지만 여전히 끼가 있고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다. 다만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 그 말씀을 드렸었죠. 기존의 끼를 보면 많이 올라도 5%, 많이 내려가도 5% 이런 변동성이 다른 주식에 비하면 조금은 적다 정도로 보실 것 같고, SMCNC나 하이브도 오늘도 장중한 때 모두 4%씩은 상승을 했었다가 이제 빠졌는데, 어쨌든 이런 엔터주도 여전히 재료가 살아있잖아요. SM 그 매각설 이런 것들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파크와 함께, 그래서 그런 것들 여전히 이렇게 떨어질 때는 뭐 단기 매매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스윙 종목들을 많이 설명드리잖아요. 데이 트레이닝 종목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데이 트레이닝으로 접근하실 거면 장중에 이렇게 4% 올랐을 때 그냥 매도를 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오히려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를 하면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 경남스틸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홍준표 관련된 주. 그래서 오늘은 경남스틸이 장중한 때 한 15% 정도 상승을 했었고, 일진홍대스도 제가 어저께 일진하이솔루스 IPO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일진홍대스와 일진다이아까지도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다이아가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보면은 대한항공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급등주긴 하지만 어쨌든 천천히 오르잖아요. 천천히 올라서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장중한 때 4%까지 이렇게 올랐었죠. 오르다가 저도 사실 이때쯤 저도 제가 항상 그 지키는 원칙이 있잖아요. 한 5분 정도는 그래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세로 타면은 이제 간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데이 트레이닝 종목에 좀 더 적용이 되는 것들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위드코리아 관련된 주들은 저평가 우량주잖아요. 최근에 과대낙폭이기도 하고, 당연히 실적 개선되는 4분기 실적, 내년 2020년도 1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실적 개선주기 때문에 부담이 적죠. 끼는 있지만 분명히 실적 우량주예요. 그리고 현재도 실적이 흑자 전환으로 되면서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맘 편하게 보유하기도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신용융자 써서 1,500만 원을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나는 상태고요. 뭐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아시아나항공은 제가 지난주 추천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상당히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죠.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여전히 보유하기도 괜찮고, 뭐 오늘 이 정도 고점이다 생각하시면은 오늘 7% 정도 올랐을 때 매도를 했어도 되죠. 그리고 다시 뭐 나중에 좀 빠지면은 조정은 어차피 언젠가 오니까 조정 오면 다시 매수를 해도 되고, 한진칼도 장중 4% 올랐었고, CJ CGV는 거의 한 2주 전 정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과대낙폭 됐지만 여전히 지금 다시 전고점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오히려 과대낙폭 할 때 매수 비중을 늘렸으면은 또 이만큼 수익을 10% 이상 낼 수 있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좋게 보는 이유가 투자자, 외국인 매수세가 엄청나죠.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양매수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가장 장점이다. CGV도 마찬가지죠. CGV도 투자자 보면은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프로그램 매매까지. 이런 것들이 좋은 종목, 지금 강한 종목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트를 봐도, 차트도 정말 간단히만 봐도, 차트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봉으로 일단은 볼게요. 제가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까지만 봐도 된다고 했죠. 물론 뭐 정배열이면 제일 좋긴 한데, 그래서 보면은 5일 이동 평균선이 이거 빨간색, 그 다음에 보라색이 20일 이동 평균선이죠. 그래서 제가 대형주 매매는 CJ, CGV도 뭐 대형주라고 볼 수 있죠. 1조 이상 되니까. 그런 것들은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으면 매수를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올라섰죠. 여기서부터. 그럼 이때 매수를 했어도 어쨌든 3거래일 동안 한 8%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21선 벗어나면 팔면 되죠. 팔면은 이만큼 손해를 안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정말 이거는 기초적인, 가장 기술적인 기술적 차트 분석에서 가장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 매도만 해도 크게 잃을 일도 없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MCNC 같은 경우는 뭐 장중 한때는 좀 변동성이 오늘 좀 있었어요. 보시면은 고가는 4.3%고 저가가 4%였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저점에서 샀으면은 8%까지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SMCNC는 저도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좀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장중한 때 좀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좀 빠졌고 3%까지 올라갔다 빠졌고, 3일 같은 경우도 홍준표 관련된 주로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선제, 그리고 이제 3일 경남스틸인데, 3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정이 오면은 오히려 매수할 만하죠. 오히려 급등했을 때는 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한번 눌러줬을 때, 눌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급등이 있으니까, 왜냐면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고 여전히 지금 지지율이 좋잖아요. 20% 정도 되니까. 반대로 최재형 씨 관련된 주가 지금 홍준표 씨 관련된 주로 수급이 사실은 많이 이동해 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재형 씨 관련된 주는 지금은 조금 힘든 상태. 뭐 이론이라든지 오픈베이스 좀 많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경남스틸도 말씀드렸었고, 경남스틸도 뭐 장중한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윗꼬리를 좀 많이 달긴 했는데 오늘 어쨌든 1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경남스틸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일진홀딩스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어제 방송이에요. 줬는데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물론 지분은 일진다이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 대장주는 일진홀딩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흐름은, 그래서 저는 테마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대장주를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진 같은 경우도 일진홀딩스, 일진다이아, 일진전기가 있는데 일진홀딩스, 그러니까 사실은 일진다이아가 지분을 제일 많이 들고 있고 일진홀딩스는 손자회사거든요. 지금 이번에 상장하는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래량만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8,000원짜리지만 하지만 지금 45만, 4조 5천인가요? 천만, 4,500만 주가 몰렸고, 그다음에 일진다이아는 그 아랫단인데 어쨌든 물론 그 주가를 이제 거래량 곱하기를 해야죠. 주당 가격을 그렇긴 해도 어쨌든 훨씬 더 일진홀딩스가 거래량도 많고 상승률도 좋음을 알 수가 있고, 일진홀딩스는 오늘 장중한 때는 거의 뭐 20%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요새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보이죠. 큰 상승하고 하루 눌려주고 이렇게 또 급등을 하는 패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스윙으로 보유하기에도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종목들도 제가 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확진자 수는 1487명이고요. 코로나 라이브 보면은 현 시간도 한 1400명 정도 되니까 내일도 한 1300명대 후반에서 1400명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지금 위드 코로나에 관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뭐 뉴스에서도 지금 70%를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전문가들은 80%까지 얘기하지만 2차 접종이 그래도 1차 접종이 한 70% 정도 되는 지점, 그 다음에 2차 접종이 70% 되는 지점, 그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오늘 1차 접종이 벌써 55.8%죠. 그럼 추석 전까지는 당연히 1차 접종은 70% 가까이 될 것이고, 완전 접종도 10월 달 정도면 70%를 달성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위드 코로나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관련된 주식들을 저는 이제 지난주 초부터 계속 정리를 해드렸었죠. 월요일부터. 그때는 제가 이제 콘택투즈라고 말씀드렸었고, 화요일부터 언론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면서 영국 사례를 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저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죠. 뭐 면세점,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데, 그리고 사실 뭐 여행주만 해도 아랫단에 있는 뭐 세중이라든지 아스트라든지 뭐 노란풍선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또 우량 주면서도 충분히 차트상으로도 괜찮은 것들, 20선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 정배열 초입에 있는 것들을 선정을 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칼, 강원랜드, CGV를 그래도 딴 거보다는 좀 더 좋게 보고 있다. 물론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올랐고, 흐름도 좋죠. 아래 꼬리 달고 올랐으니까 하나투어도 괜찮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투어나 하나투어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 재무제표가 아직은 흑자 전환이 안 됐고 유보율도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무상감자라든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없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상당히 높죠. 강원랜드만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를 뭐 제가 지금 저 주식 책을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좀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와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하루에 1시간만 공부해도 웬만큼은 다 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뭐 재무제표도 사실 다트 들어가서 굉장히 복잡하게 보면은 연결 재무제표까지 다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전 최소한 일단 적자잖아요. 적자. 작년에는 다 적자였고 올해는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유보율 상당히 높죠. 거의 3000%니까. 그리고 근데 부채 비율은 12%로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좋은 주식을 선별하는 그런 것들이고, 분기 실적으로 봐도 지금 흑자 전환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 차트상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라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뭐 안전하게 보유하기는 충분히 좋은 주식이다. 그리고 CGV도 지금 흑자 전환을 했죠. 4분기에 2분기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것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현 시간 다우존스 나스닥 괜찮아요. 나스닥이 벌써 1%. 그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이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기간 조정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죠.
왜냐면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한 3주 전에 폭락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차트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못 올라가고 있죠. 조금 올라가는 듯 했지만 다시 빠지고, 그래서 그 주식들이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형주가 많은 코스피는 그 주식들 시총 1, 2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번에 또 뭐 이런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그런 NC소프트라든지 이렇게 한 20% 가까이 급락한, 또 뭐 LG전자도 많이 빠져 있고, 시총 대형주, 시총 상위의 대형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런 여파들이 코스피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에는 이렇게 소형주들, 누구나 세력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형주들이 또 테마성이 붙어서 대선과 맞물려서 대선 정책, 뭐 건설, 건자재 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오히려 21선에 올라와 있고 정배율 초입에 있다. 그래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미국 증시에서도 현재 나스닥이 훨씬 더 강하죠. 지금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고 소형주들이 포진돼 있는, 그래서 그런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중국 증시도 나쁘지 않았네요. 나쁘지 않고 보합 정도로 마무리됐고, 대만 각권도 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 유럽 증시도 오늘자 보면은 러시아 같은데,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독일, 그래도 한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 최소한 하락하지 않았다는 건 참 다행인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내일도 강한 흐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한 2% 정도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들. 그래서 어쨌든 또 1.3%가 빠져서, 그래서 지금 1.28로 마무리가 됐고,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수록 좋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뭐 대외 환경은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환율도 괜찮고 지금 미국 증시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은 보이는 것처럼 20선을 현재 이탈하는 상태잖아요. 5일선은 올라와 있지만 20선 이탈한 상태라서 20선을 회복할 때는 오히려 그때는 대형주들의 추세 변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를 좀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고, 현재는 무조건 코스닥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도 코스닥은 이어졌죠. 20선 위고 또 정배열 초입이고, 뭐 물론 테마주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코스닥이 낮기 때문에 이왕 매수를 신규 매수를 할 거면 코스닥 종목을 선정하는 게 낫다. 코스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테마주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실적 좋은,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아니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 이런 안전한 주식들에 투자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가상화폐도 오늘은 큰 흐름은 없고 그래도 현재 보합 정도,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보합 정도 하고 있다. 아까 미국 증시를 보니까 게임스탑 같은 민주들이 또 좀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현상들은 좋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가상화폐가 많이 움직이거나 이런 게임스탑이나 민주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은 조금은 시장에 좀 불안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그널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뉴스하고 종목들 좀 볼게요. 일단 오늘 가장 많이 움직였던 테마주는 당연히 이거겠죠. 윤석열 씨가 일요일에 원가주택에 대한 발언을 했고, 오늘도 이 기사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결국에는 물론 이재명 씨가 한 3달 전에 기본주택에 관련된 저가형 주택을 얘기하면서 중소형 그런 건설사들이 많이 급등을 했었죠. 그 당시에도 막 거의 2배, 3배씩 오른 곳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반토막이 났는데 이렇게 윤석열 씨, 어쨌든 대권 후보인, 유력한 대권 후보인 윤석열 씨가 또 다른 이런 비슷한 정책을 내놓음에 따라서 그런 중소형주들이 다시 움직였죠. 물론 대형주들도 움직였어요.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곳들. 그래서 1호 공약으로 부동산을 택했다. 그래서 5년 임기 동안 뭐 250만 원, 소속권 130만 원. 결국에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제가 건설, 건자재, 철강. 왜냐면 집을 지으려면 철강도 필요하죠. 당연히 철근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난 5월에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철강주들이. 물론 철강주들에 대한 사이클도 있었죠. 뭐 중국의 증치세라든지 이런 사이클도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기본주택과 같은 정책들과 맞물려서 그 당시에도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세아베스텔 이런 데는 제가 뭐 말씀 추천드리고서 거의 한 뭐 2배 이상 올라갔죠. 2배 이상 올라갔고 다른 곳들도 다 굉장히 좋았는데 현재는 지금 거의 고점에서 한 30% 정도 빠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슈들이 다시 발생하면서 글로벌 증시와 상관없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조금 더 글로벌 증시를 추종을 했거든요. 뭐 미국에 있는 US 스틸이라든지 뉴코라든지 맥모란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도 같이 흐름을 탔는데
오늘의 상승은 저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윤석열 씨 관련된 그 주택에 관한 정책, 재개발, 재건축 완화하겠다라는 정책들이 일요일, 월요일에 쏟아져 나옴에 따라서 관련된 주인 건자재 그리고 철강까지도 상승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률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신원종합개발은 또 소형주죠. 이것도 소형건설사인데 여기가 이제 상한가를 갖고 범양건영, 일성건설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이재명 씨 관련된 그 기본주택 관련된 주도로도 분류가 돼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사실 뭐 둘 다 같은 정책을 하겠다고 유력한 후보 두 명이 하니까 사실은 뭐 크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대선도 인물주, 인물 관련된 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정책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상위단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랫단은 뭐 KCC, 서한 뭐 이때까지 다 보지 말치고 윗단에 있는 신원종합개발, 범양건영, 일성건설 정도가 10%가 넘었으니까 좀 강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씨 관련된 주로 예전에 제가 정리했었던 것도 보면은 뭐 저도 이제 보유하고 있기는 서한도 보유하고 있고 대림 비엔코도 보유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 마이너스 4%, 한 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오늘 이 정도 한 8%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변동성이 더 좋은 거는 범양건영 같은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자재도 오랜만에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였잖아요. 이게 가치주라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슈가 있어서 움직였다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철강도 아파트 짓는데 당연히 철강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려제강, 포스코,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이 중에서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아졌던 거는 동국제강이고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형주 측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 20선 위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 변동성에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서는 그래도 현재는 중소형주가 강하고 코스닥 기업이 강하기 때문에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고려제강 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어제죠. 어제 29일자로 행정수도 완성 공공과 이전에 대한 내용을 또 언급을 했죠. 왜냐하면 세종시서부터 그 충청도에서부터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종시 관련된 정책이 충청도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이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오면서 사실 이 기사를 어제 봄과 동시에 아 세종시 관련주를 떠올리면 참 좋겠죠. 물론 뭐 급등주를 하시는 분들만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분명 이슈가 있으면은 아침부터 급등을 할 거란 말이죠. 예상치 못했던 이슈니까. 그리고 또 여기 세종 의사당법이 오늘자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또 됐죠. 그래서 9월 달에 본회의에 올릴. 그러니까 9월 달까지는 계속 이슈가 살아있다는 거죠. 재료가.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들어가기에도 괜찮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이제 국회법 개정안. 그래서 세종의사당, 국회의사당을 이제 세종시로 분원을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고 이제 충청 첫 투표, 그러니까 이 경선 일정도 이렇게 다 나왔죠.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하고 이제 피크가 되는 건 이때겠죠. 9월 4일, 5일 순회 경선일 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세종시 관련주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근데 현재 지금 세종시 관련된 주로 언급되는 것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점점점 늘어나겠죠, 여기서. 근데 일단은 그래도 유라테크하고 대주산업 정도가 그래도 가장 대장주로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한 15%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져서 사실 좋은 그래프는 아니에요. 근데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물론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긴 하지만 거의 장중한 때 한 22%까지 올라갔었다. 상당히 강한 흐름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빠져줄 때는 조금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 윤석열 말고 이제 홍준표 씨가 이제 20%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홍준표 씨가 관련주가 강하다고 제가 거의 한 열흘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고 많은 상승을 했죠. 오늘 뭐 경남스틸도 그렇지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후보 다 나오면 한 9% 정도, 10% 가까이 되고 야권에서는 한 20%가 넘었다, 21% 정도 된다라는 흐름, 좋은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대선 홍준표주도 오늘은 좀 눌렸어요. 경남스틸 빼놓고는 하지만 한국선제 같은 경우 어저께 거의 한 28%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제 3일 같은 경우도 대장주로서 여전히 눌림목 한 번 이후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TBC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랫단보다는 당연히 윗부분을 보시는 게 좋죠. 3일 한국선제 경남스틸 정도, 그다음에 하나 더 보면 한 TBC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수소 비전 이 얘기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평화산업이 강했는데 두산 퓨어셀은 저도 아직도 제가 1월 때부터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많이 빠졌었죠. 굉장히 많이 빠졌었다가 지금 거의 다 올라왔는데 보시면은 어쨌든
차이는 그거죠. 두산피오스는 대형주잖아요. 대형주기 때문에 상승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반대로 평화산업은 올라가는데도 변동성이 크고 내려가는데도 변동성이 크다. 리스크가 있지만 그만큼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다. 평화산업도 오늘은 거의 한 20% 가까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제 코오롱인더라든지 두산피오셀.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내가 대형주 안전한 걸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코오롱인더나 두산피오셀 이런 걸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급등주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평화산업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오늘도 HLB 순환매가 돌면서 급등을 했죠. HLB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그때 추천드렸었던 거고 그날 하루 물리고 그 다음부터는 20% 넘게 상승했죠. 오늘도 20%가 아니라 30% 넘게 상승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HLB 생명과학까지도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했고 HLB 제약도 상승했고요. 넥스트 사이언스도 계열사죠. 넥스트 사이언스도 오늘 큰 상승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거죠. 내용 계속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 상용화가 임박한 그 나노젠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나노코박스의 예방 효과 여기에 대한 뭐 세계 판권 그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거죠. HLB도 오늘 장중한 때는 거의 한 24% 정도 상승을 했었고 HLB 생명과학 23% 종가 마무리됐고 HLB 제약도 17%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이 세 종목은 꼭 봐야죠. 당연히 장중에 급등을 하거나 반대로 눌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눌려줄 때가 매수 기회이기도 하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어떤 방향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유자 영역에서는 굉장히 회복한 일이고 신규 매수자 영역에서도 장중에 좀 분위기를 보고서 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가 사실 오늘 인터파크는 저는 원래 들고 있었거든요. 들고 있었는데 사실 내일 차트가 굉장히 좋을 만한 차트인데 좀 아쉬운 게 3시 반에 장이 끝나고 이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3시 반 정도에 인터파크 분입찰에 야놀자가 빠졌다라는 내용의 기사화가 되면서 지금 시외가가 한 3% 정도 빠졌거든요. 인터파크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네요.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1분틱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또 시외가는 이렇게 3%가 빠졌죠. 그러니까 저런 뉴스 악재의 반영일 수도 있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차트로도 봐도 5일선도 5일선 위에 있고 21선 정배열이죠. 지금 보면 5일선, 21선, 61선, 121선 거기다 또 21선 위에 있는 흐름이어서 상당히 지금 최근에 장이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또 악재가 하나 생겨서 이건 내일 좀 대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뭐 매도를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번 더 눌러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뭐 이런 지점처럼 이때도 한번 눌러줬었죠. 그리고 증시 분석 오늘 급등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섹터들을 한번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건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그 건설이 강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윤석열 씨나 이재명 씨 둘 다 대선 후보들이 그 정책에 대한 그런 건설에 대한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강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 중소형 그다음에 철강 주요 종목 그래서 지금은 제가 분명히 나스닥이 강하고 중소형주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특히나 소형주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대형 건설사들도 움직였지만 한 2%대밖에 못 움직였고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뭐 큰 폭으로 막 20%씩 상승을 했다. 또 시멘트, 레미콘, 공작기계, 철강까지도 움직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중소형도 이렇게 분류된 것들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에 단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한 1, 2, 3위 정도만. 그리고 그래서 신원종합개발, 범영건설, 일성건설 정도 보시면 되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죠. 다른 것들과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고려제강, 세아베스트, 동국제강이 거래량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동국제강은 다시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정규장 순위 1위부터 좀 보면은 제가 항상 그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는 거는 코로나19 관련된 것들 또는 제약바이오잖아요. 근데 오늘 NK맥스 같은 경우는 NK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상한가를 갖고 나노코박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HLB 관련된 나노코박스 관련돼서 HLB 순환매가 도른 거죠. 그래서 5위에 HLB 생명과학이 올랐고 한국벤시도 상당히 계속 좋은 흐름이에요. 경구용 코로나 관련.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서 내일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장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HLB 제약도 8위를 차지했고 넥스사이언트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HLB 관련된 것들이 세 곳이나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이 상승세가 최소한 이번 주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뭐 한 번 더 조정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11위부터 보면은 윤석열 씨 건설 관련된 정책주가 여전히 이제 KD 강했고, 원일 특강 또 철강주로 소형주인데 오랜만 13%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노란색도 보면은 게임 뭐 검은 사막 펄어비스도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때 추천드렸죠. 그 이후에 한 20% 정도 이상 상승을 했죠. 펄어비스 상승을 했고, 오늘도 상승을 했죠. 14%. 그리고 위메이드 관련된 엑토즈 소프트, 위메이드는 상한가 같고, 엑토즈 소프트도 이제 위메이드 관련주니까 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게임주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카카오 게임주도 좋게 보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NC소프트도 저도 보유 중이긴 한데, 어쨌든 무너진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좀 수혜를 받는 것도 좀 있죠.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그쪽으로 좀 이동했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나머지는 뭐 개별 재료들이었고, 인텔리안 테크 오늘도 우주항공 관련된 주도 괜찮았어요.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쪽 단도 다 괜찮았고요. 그 누리호 성공과도 관련이 있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었죠. 일성건설, 윤석열 주택주, 그다음에 덕산하우진도 건설 자재, 삼부토건도 윤석열 주택. 그리고 이제 평화산업, 유라테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산업은 현대차, 수소, 순환매로 지금 오늘 9%, 근데 장중한 때는 한 15%까지 갔었거든요. 유라테크도 마찬가지로 한 16%까지 갔었다가 빠지긴 했지만 세종시 관련주로는 여전히 대장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차 관련주 대장은 평화산업으로 볼 수 있고, 소형주들 중에선 세종시 관련된 대장주는 유라테크로 볼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뭐 급락을 하고 다른 것들이 막 2위 3위 했었던 주식들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대장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들이 시총 상승률 30위까지 중에서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7개, 소형 건설주가 5개, 게임주가 3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한가 종목을 보면은 NK맥스, 바이오주, 그다음에 스카이 E&M, 2차전지, 신원종합개발, 건설, 위메이드 게임 정도로 보시면 되고, 거래량 상위도 보면 HLB 파워가 들어가 있죠. 또 일진홀딩스, 평화산업, 제가 다 계속 평상시에 말씀 많이 드렸던 곳들이죠. 그리고 거래 금액이 더 중요하죠. HLB 여전히 강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도 많이 터져진 상승이었기 때문에. 한국 BNC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이 종목들, 내일 만약에 눌려주더라도 모레도 기회가 있고, 뭐 목요일도 기회가 있으니까 이 종목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도 셀트리온이 지금 보면은 기관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가 있죠. 셀트리온도 여전히 제가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도, 그리고 이제 두산 피어셀도 들어가 있고, HMM도 들어가 있는데, HMM이 4위를 차지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페노션까지도 떠올려야 되죠. 페노션도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었고, 그렇게 한 그 정도 단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오늘의 종목 일단 한 이 정도로 뽑아봤는데, 일단은 제가 볼게요. 지금 대한항공은 결국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죠. 그리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사실 그 야놀자 그 이슈만 없으면은 사실은 그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차트였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HLB 관련된 주 여기도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고, 한국 BNC까지도 물론 다 고점이긴 해요. 고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도 많았고 오늘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 최소한 급등을 한 후에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페노션도 실적주죠. 그다음에 동국제강도 실적주, 대한항공. 그러니까 조금 불안한 분들은 대한항공이나 페노션이나 동국제강처럼 스윙으로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라테크나 평화산업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테마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좀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뭐 데이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오늘 종목은 정리하면서 끝낼게요. 나머지 것들은 네,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네요. 3일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이틀 또 눌러줬기 때문에
한번 내일 한번 상황을 봐서 저도 이제 뭐 더 떨어지면 좀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고, 한국선제가 그런 패턴을 보였었죠. 이렇게 이틀 눌러주고 급등을 하는 패턴들. 네,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은 어쨌든 상승장 초입을 뭐 속단하기 당연히 힘들죠. 지금은 일단 8월 그 고용지표가, 미국 8월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 힘들고, 11월 달에도 뭐 태기퍼링에 대한 이슈 여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다 정도로, 그래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지난주 금요일에 해소가 됐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스닥이 강세예요. 코스닥. 지금도 오늘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강세였던 것처럼 특히나 코스닥에서 중소형주, 그러면서 테마가 좀 붙은 것들이 강세다.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코스닥 종목 중에 하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오늘도 상승세고 환율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환경은 참 좋다. 그리고 우량주를 보시면은 저평가 우량주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 제가 정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불안감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고, 급등주, 나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지만 급등주 하겠다,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자신 있는 분들은, 매수 매도 할 수 있는 분들은 대선 관련된 주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은 데이 트레이닝보다는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스윙이라 하면 뭐 이틀 3일 보유할 수도 있고, 일주일 보유할 수도 있고, 한 달 보유할 수도 있고, 조금은 뭐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우상하는 것들,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급등을 하면 한 번씩 수익 실현 해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데이 트레이닝이 잘 먹히는 장이 있고요. 그럴 때는 정말 장중에 급등을 하고 급락하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았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처럼 하루 이틀 눌러주고서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들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최근에는 저도 이제 단타보다는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도 훨씬 적고 또 수익률도 괜찮고요.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9월달 재테크 스터디, 뭐 경매반, 아파트 청약반 이런 것들 좀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검색해서 상단이 뜨는 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한 37분 정도 꽤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오늘도 좋은 투자 하셔서 꼭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